2023년 3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드디어 김일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국판 김일성인 시진핑은 대한민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을 상대로 격렬한 패권 투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토대로 지금 북한이 어떤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국회가 있죠. 공산국가에도 국회 같은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라고 약칭하죠. 그게 소위 말하는 국회입니다. 북한에도 그런 게 있죠.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뽑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를 합니다. 중국의 국가원수는 주석입니다. 그런데 국가주석을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습니다. 아까 국회의원들이 모임이 전국인민대표회인데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습니다. 즉 간접선거로 뽑습니다. 보도된 것처럼 지난 3월 10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다시 세 번째 임기를 채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에서는 두 번만 연임한다라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걸 깨고 세 연임했으니 영구집권,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영도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나치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김일성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은 거죠. 오늘 나온 보도는 그러한 전국인민대표회에서 리창을 총리로 선출했다. 압도적으로 찬성이죠. 반대는 셋, 기권은 8. 찬성은 2,936명. 거의 만장일치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이 총리를 임명하고 그다음에 주요한 기관장들을 임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부를 이끄는 거는 물론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지만은 또 국무총리가 전체를 이끄는 모양이 되죠. 중국의 국가주석은 대통령인데 간접선거로 뽑고 또 총리도 간접선거로 뽑습니다. 이 총리가 중국의 국무원, 우리의 행정부 같은 국무원을 이끕니다. 거기에 각급 부장들이 있습니다. 각 부장들이 있습니다. 부장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의 장관입니다. 국방부장, 그럼 국방부 장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전국인민대표회에서 이 두 사람을, 리창이라든지 기타 이 주요한 사람 뽑은 거 외에 눈에 딱 띄는 게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상장 2명을 선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국가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군사위원회 주석은 그거는요, 돌아볼 것도 없이 시진핑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요, 권력을 셋으로 나눠놨습니다. 이 공산당이 있습니다. 공산당은 국힘당이라든지 더불당처럼 하나의 당입니다. 그런 당에서 제일 센 사람은 중국에서는 총서기, 북한에서는 총비서라고 합니다. 이 총비서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똑같아요. 총정치국이 있는데 이 정치국 한 20몇 명으로 구성돼요. 위원들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 중에 다시 상무위원, 중국 같은 경우는 7명으로 구성돼요. 근데 이 정치국이 핵심인데 정치국에서 1등 되는 사람을 총서기라고 합니다. 이 총서기를 포함해서 6명이, 도합 7명이 상무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상무위원회는 집단 지도체제 같지만 사실은 총서기가 절대 권력을 쥡니다. 이미 시진핑은 작년이었죠. 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핵심 중국을 이끄는 조직이고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거기에 당 지도부가 행정부로 옮겨가서 행정부를 이끄는 이쪽의 당수는 총리가 되고 주요
간부들은 각부 장관을 맡고 행정부를 이끌죠. 이 의원내각제가죠. 공산주의 국가도 비슷합니다. 근데 공산주의 국가는 그들의 아까 전인대 같은 국회가 전부 다 공산당이에요. 뭐 일부 의미 없이 몇 개 당이 있지만 의미 없고 한 99%가 공산당이니까 공산당이 그대로 가서 합니다. 그래서 전인대 자체가 공산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뽑아가지고 근데 전인대를 구성하는 게 공산당 간부들이 가서 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주석이 있고 총서기가 있는데 둘을 분리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근데 총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산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력입니다. 무력.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군대가 아니었고 문재인 정권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군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입니다. 그래서 국군입니다. 근데 중국의 인민해방군, 북한의 인민군은 중국의 군이면서 중국 공산당의 군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조선노동당의 군이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군입니다. 그래서 이 군을 이끌기 위해서 이제 중국의 정부는 아까 국무원이라고 그랬죠. 국무원의 총리가 있고 총무 밑에 각 부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방부장이 이 군을 이끌죠. 형식상으로. 네, 이거는 그렇게 이끄는 거는 이거는 중국의 군입니다. 그와 별도로 중국 공산당에 아까 총서기가 있고 상무위원이 있고 정치국 위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 뭐 이렇게 쭉 밑으로 가는데 이러한 조직과 별도로 중국 공산당의 중앙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치국과 별도로. 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있습니다. 이 주석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경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서 그 밑에 이제 부주석 몇 명을 두는데 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합참본부인 뭐 합참이 있고 뭐가 있고 총정치부가 있고 뭐 후군부 쭉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 핵심 조직은 중국 공산당은 총서기가 바로 국방부 장관 필요 없이 바로 지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국가 조직에서 따로 중앙국방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이거는 총리가 아까 국방부장 위에서 통제할 수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말고 국무원의 중앙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갖고 국방부장이 지휘하는 인민해방군 그거 말고 우리나라도 경찰도 무장병력이잖아요. 중국 경찰 중에는 무경이라고 그래서 무장경찰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에 전투경찰 같은 거죠. 그런 부대가 있어요. 무경도 있고 해경도 있고 등등 공안이 우리 경찰인데 그런 중국의 모든 제복 입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군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부 다 국가중앙군사위원회가 통제합니다. 이 국가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은 누가 하느냐? 중국 공산당의 군사위원회 주석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국가주석 겸 그 다음에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겸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4개를 겸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리를 겸한 사람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러시아 소련 공산당사는 제가 좀 자신이 없는데 거기도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떠오르고 쿠바의 카스트로가 어땠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김일성은 확신합니다. 자, 이런 김일성이 94년도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나 손자는 주석이 못 돼요. 그죠? 그래서 김일성 아들이 김정일인데 김정일을 우리가 흔히 국방위원장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까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있고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있고 국가주석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있다 그랬는데
자, 국가주석은 김일성으로 하기로 했죠. 그건 영원히 비워놓고 그 밑에 있는 세 자리 중에 어느 하나를 김정일이가 차지하는 건데 당연히 김정일이는 공산당 최고 자리인 총비서 자리는 차지합니다.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인가 그것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국방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자리도 차지하는 거죠. 그거를 북한 뜻으로 하게 되면 국방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총리의 자리가 갈 수 있는데 그걸 안 가고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총리가 있잖아요. 그거랑 동급이 되니까 안 가는 거죠. 주석은 영원히 비우기로 했으니까 안 가는 거. 그래서 국방위원회라는 걸 했던 겁니다. 국방위원회는 뭐냐?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의 중앙군사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국무원 산하, 즉 행정부로 갖고 와서 행정부가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군사위원회 또는 국방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중국은 중앙군사위원회, 북한은 국방위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북한 같은 경우는 조선인민군 말고 호위총국, 우리가 얘기하면 경호실이죠. 거기도 무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 바꾸니까 하는데 보이성, 그 우리 경찰이죠. 거기 무력. 그럼 모든 무력을 다 국방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총리보다 더 센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국방위원장도 죽고 김정은이가 됐어요. 그럼 김정은이는 당연히 총서기는 이어받았어요. 당에. 그 다음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뭘 할까 하다가 국방위원장은 자기 아버지가 했고 국가주석은 자기 할아버지가 했으니까 그 둘은 안 하고 그럼 총리로 가면 되는데 총리로 가면은 격이 떨어지니까 이 총리 위에 국무위원회라는 걸 가상으로 만들어서 거의 국무위원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국무위원장. 이건 위인 설관입니다. 자, 이제 북한 공산당사에서 김일성은 이 네 자리를 다 차지했던 인물인데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뭐 그렇게 왔는데 임기를 제한해서 끊어주고 그랬는데 시진핑은 임기를 자기 죽을 때까지 즉 führer가 되겠다고 나치 히틀러처럼 종신 되겠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führer죠, führer. 이제 앞으로 세습을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세습까지 한다면 이거는 거의 군주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시진핑이 자식이 있나? 시진핑이 재혼을 했죠. 첫 부인하고는 이혼하고 두 번째 그 가수 누굽니까? 이렇게 그분하고 결혼했는데 자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식 얘기는 별로 없는데 하여간 führer가 되는 겁니다. führer가 되면 그 체제는 지금 푸틴도 führer입니다. 옛날에 브라즈네프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금 이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죽어야만 풀리잖아요. 아프간 전쟁도 브레즈네프가 죽으면서 서서히 죽고 나서도 막당한 후계자가 없으니까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헤매다가 고르바초프가 들어서면서 실권자니까 그 전쟁을 끝내고 미국하고 INF를 맺어갖고 이제 냉전을 끝내고 그러다가 소련이 무너진 건데 결론적으로 브레즈네프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푸틴이 죽어야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도 끝납니다. 자, 시진핑이 이제 저 자리에 올라서 과거 김일성과 같은 지위를 차지했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저는 한중 관계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패권주의로 나오는 거죠. 근데 중국이 옆에 만만하게 패권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크라이나급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대만도 아닙니다. 저 옆에 있는 탄탄 나라는 무슨 탄 하는 나라는 가능하겠지만 그건 실익이 없죠. 근데 대만에 대해서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을 사주해서 탁탁 부딪히게 하면서 뭔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정서는 돌아가는데 여기에 이제 김정은이가 편승을 해서 김정은은 물론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고 조심을 하고 반대하는 하겠지만 이용을 할 겁니다. 이제 시진핑 체제가 구축됐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자유의 방패 훈련 하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 맞서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고 또 일본 기시다 총리도 만나는데 이 동북아는 유럽에 이어서 또다시 치열한 냉전으로 들어간다. 이 냉전의 끝은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몇 번 더 부닥치다가 기울어질 수도 있고 이번에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할 수 있거나 북한을 와해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푸틴을 몰락시키려고 하는 독일, 영국, 프랑스처럼 우리도 시진핑을 몰락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내야 됩니다. 미국은 물론 당연히 낼 거고 일본과 한국이 내야 됩니다. 대만이. 아시아에서는 영독불 역할을 하는 나라가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시진핑과의 경쟁을 시진핑을 꺾겠다는 어떤 각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진핑 독재, führer 체제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